한강변 갈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뼈에 닿던 그 밤, 저는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풀었어요. 주머니엔 남편의 낡은 수첩과 초음파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고요. 여보, 나 이제 그만. 혀끝에서 미끄러진 말이 바람에 밀려나가는 순간 옆자리에 조심스레 내려앉는 기침 소리가 들렸죠. 낡은 베레모 쓴 노인이 종이컵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쓰디 쓴 것도 한 모금씩이면 넘어갑니다. 손이 떨려 커피가 살갗을 스쳤고 뜨거움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한익수라 소개하며 밤마다 소화가 안 돼 걷는다고 했습니다. 손등에 선이 굵었고 말끝이 자주 떨렸죠. 무뚝뚝한 그 눈길이 제 배에 머무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면 더 위험하죠. 함께 가요. 그날 새벽 저는 그와 함께 부암동의 오래된 재분소 저택 문턱을 넘었습니다. 창고에 쌓인 밀부대 냄새와 양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고 시계추는 오래된 시간처럼 천천히 흔들렸죠.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보자. 속으로 그렇게 중얼대며 저는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끝이라고 믿었는데 어쩌면 시작일지도. 부암동 집은 고요했어요. 벽난로엔 불 대신 약봉지 소리가 오갔고 달력엔 병원 예약 도장이 촘촘했죠. 저는 간병용 시간표를 만들었고 약박스를 요일별로 정리했어요. 아침죽에 들기름 한 방울, 점심 닭가슴살에 레몬즙, 저녁은 소화 쉬운 미음으로. 박 교사, 너무 번거롭게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제 밥 챙겨준 적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부엌 창문 너머 재분소터는 비어 있었고 돌맷돌처럼 큰 맷돌이 먼지에 반쯤 묻혀 있었죠. 그 돌 앞에서 저는 남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A형 혈액형, 9월 언제, 유전자 검사 예약. 종이에 눌러쓴 글씨가 자꾸 눈에 걸렸어요. 남편은 왜 그날 검사를 잡았을까? 회장님은 하루 3번 약을 두셨고 저는 그때마다 물 온도를 체크했어요.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부담이 가고 너무 차가우면 소화가 안 된다고 정 원장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손목에 물을 묻혀 온도를 재는 제 모습이 문득 아이 은수에게 분유를 타주던 때와 겹쳐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제게 차를 한 잔 내오라 하셨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그분은 말씀하셨죠. 박 교사, 저 시한부래요.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약봉지에 적힌 이름들 다 찾아봤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근데 회장님, 저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예요. 남편 잃고, 일자리 잃고, 집도 잃은걸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조금은 덜 무서워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곳이 있지요. 나는 아직 못 찾았나 봐요. 저도 그래요. 돌아갈 곳. 말끝이 목구멍에서 멈췄고 달력의 빈칸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은수를 데리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가끔 하늘을 올려다봤죠. 좌우가 다른 눈동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엄마, 여기 오래 살아? 글쎄, 아저씨가 괜찮으시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 좋아, 여기 빵 냄새나. 빵 냄새? 재분소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는데 아이의 코는 뭔가 다른 걸 맡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 낯선 고급 승용차 2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햇빛을 삼키듯 무거워 보였고 제 심장은 한 박자 빠르게 뛰었죠. 누구지?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제단은 취소하세요. 정장 차림의 남녀가 무게를 밀고 들어왔는데 한도현, 회장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도연 씨는 턱을 치켜들고 서류 몽초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도연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비틀었죠. 아버지, 수익 건물들을 재단에 넘긴다니 제정신이세요? 간병인 분, 당신은 누구죠? 이 집 규칙 몰라요? 저는 짧게 인사하고 한 발 물러섰어요. 은수를 제 뒤로 감추고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은 기침을 몇 번 삼키며 의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쓰겠다. 늙은 고집이라면 그 고집으로 삶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연 씨가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톱에 발린 레드 매니큐어가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죠. 간병인 주제에 아버지 재산 설계에 끼어든 거 다 알아요. 설계? 난 시간표나 짜는데?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손은 식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죠. 도현아, 너희는 내가 죽으면 뭘 할 거냐? 아버지, 무슨 말씀을? 건물 팔고 땅 나누고 그러고 나면 서로 얼굴 볼 일이나 있겠냐? 두 사람은 말이 막혔습니다. 도연 씨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한숨을 내쉬었고 도연 씨는 핸드백을 여다드며 시선을 피했죠. 이 여자가 들어온 뒤로 변했어. 도연 씨가 속삭이듯 던진 말이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또 나 탓이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 끝이 저렸고 접시를 닦는 소리가 거실의 침묵보다 차라리 편했죠. 은수는 제 옆에 쪼그려 앉아 물거품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무서워. 괜찮아.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그날 저녁 자녀들이 돌아간 뒤 정비서님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박 여사, 내일 오전에 공증이 놉니다. 서류 준비되면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도연 씨 쪽에서 변호사를 대동할 거래요. 유언장 효력정지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적이고 회장님 방으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회장님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계셨죠. 회장님, 주무셔야죠. 박 여사, 잠깐 앉으시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창고 쪽을 가리키셨어요. 내일 저기 가봅시다.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요. 지금요? 아니, 내일 아침 일찍. 애 데리고 오시오. 그 말씀에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또렷했거든요. 창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은수가 잠결에 일어나 거실 불빛 아래 섰어요. 좌우가 다른 눈동자가 빛을 가르듯 반짝였죠. 엄마, 아저씨 숨냄새, 밀가루 냄새 같아. 그 말에 회장님이 멈칫하셨습니다. 밀가루? 회장님은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고 저는 은수 손을 잡고 뒤따랐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와 오래된 곡식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회장님은 가장 깊은 구석 녹슨 철제 선반 앞에 멈춰 서셨어요. 여기 있었지. 회장님이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바랜 종이 상자였고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죠. 뚜껑을 열자 오래된 작업일지 몇 건이 나왔습니다. 이날 강이 넘쳤지. 회장님의 손가락이 일지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5년 5월 대홍수, 임시대피, 주민 윤씨 가족 동행, 몇 줄짜리 메모. 그 아래에 흐릿한 연필 글씨로 아이 1명, 눈트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늦게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일지는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었어요. 5년 5월 대홍수, 임시대피, 주민 윤씨 가족 동행, 몇 줄짜리 메모. 그 아래 연필로 휘갈긴 글씨들이 더 있었습니다. 윤광수, 아내, 아들, 추정 5세. 그리고 마지막 줄,
실종 후 수색 무산. 회장님은 손끝을 떨며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윤 씨, 윤광수, 내 친구였지. 친구요? 소년 시절 빵 한 조각 나누던 사이였소. 씨앗돈도 그 친구가 보탰고. 근데 홍수 때 실종됐어요. 가족도 다. 저는 남편 수첩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A형 혈액형, 9월 5일 유전자 검사 예약.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부암동 재분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뭘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다시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이번엔 세대. 도현 씨, 그리고 낯선 정장 차린 남자 2명. 공증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거실을 점령하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공증 진행 안 됩니다. 도현 씨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후견인 지정 이의 신청, 재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간병인 박서진 씨, 당신이 아버지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증언이 여럿 있어요. 증언이요? 이웃 주민들, 병원 관계자들, 다들 아버지가 최근 들어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상한 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욕심이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도연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아버지 판단 흐리는 거 다 알아요. 이래서 남 좋은 일만 한다니까?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빨리 대야를 가져와 받쳐드렸고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도현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러시니까 요양병원 가셔야 한다니까요. 집에서 편히 계시게 해드리면 안 되냐고요. 저는 회장님을 방으로 모셨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죠.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박 여사, 미안 후 무슨 말씀을요. 쉬세요. 내 자식들이 저렇게 됐소. 자식이라고 다 자식은 아니죠. 그날 밤 대문 밖에 낯선 사내들이 서성였어요. 담배 연기가 담을 넘어왔고 담 너머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은수를 반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거짓말. 엄마 손 떨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자정 무렵 담 너머로 도난 경고음이 울렸어요. 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고 사내 하나가 담을 넘으려는 걸 봤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사내는 멈칫하더니 도망쳤어요. 정비서님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여사,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근데 누가 담을 넘으려고. 서류는 금고에 있죠? 누구도 못 열어요. 비밀번호는 저와 회장님, 박 여사만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이 검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여기서 밀리면 또 떠밀린다. 문득 남편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A- 희귀 혈액형. 은소의 출생 기록에도 같은 표시가 있었죠. 그리고 작업일지에 눈특이라는 메모.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은수의 출생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혈액형 A-, 특이사항 이색 홍채증. 그 순간 창고 문틈으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창고로 갔습니다. 바닥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봉투를 집어들자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예약증 사본, 남편 이름 윤태성, 그리고 메모, 친부 확인 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 원장님과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은수를 데리고요. 은수의 눈과 남편의 유품 사진을 나란히 찍어 파일에 담았고
의사 선생님께 이색 홍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색 홍채증은 유전될 수 있나요?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에 같은 특징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죠. 만약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다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께 조심스레 보여드렸어요. 회장님은 은수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눈, 광수가 그랬지. 좌우가 달랐어. 회장님, 혹시 윤광수 씨 아드님 이름 기억하세요? 태성이 윤태성이라고 불렀어. 제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회장님도 눈치채셨습니다. 박 여사, 설마 제 남편 이름이 윤태성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추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남편분이 광수의 아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혈액형도 A-고 눈도,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예약했었어요. 부암동 재분소 주소도 수첩에 적혀 있었고요.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나 창고로 향하셨어요. 저는 은수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회장님은 구석에 구식 금고를 여셨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금고 안에서 흑백 사진 몇 장과 오래된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한일제분 초창기 출자 계약서, 윤광수. 그리고 사진. 소년 둘이 맷돌 위에 걸터앉아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젊은 회장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게 광수요. 회장님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년을 가리켰죠. 그 옆에 연필로 낙서가 남아 있었어요. 광수의 아이 태성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내려앉았죠. 태성, 여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은수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 사람 아빠 닮았어. 사진 속 소년의 눈. 좌우가 달랐습니다. 은수처럼 남편처럼. 그 순간 벨소리가 집을 흔들었어요. 공증인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엔 도연 씨, 그리고 낯선 변호사 2명이 막고 있었죠. 아버지, 위임 취소합니다. 공증 진행 못합니다. 정비서님이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저는 흑백 사진과 은수 사진을 나란히 공증인 책상에 올렸어요. 작업일지도 함께요. 공증인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도연 씨와 도연 씨가 다가와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 할아버지 친구분 아드님이에요. 제 남편.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 윤태성은 윤광수 씨 아드님이었어요. 회장님 친구분의. 도연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 씨는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 창고로 향하셨어요. 광수는 내 친구였고 태성이는 내 조카나 다름없었어. 아버지, 그게 무슨... 이 집안의 씨앗돈은 광수가 보탰다. 내가 갚지 못했지. 이제라도 갚아야지. 공증인이 도장을 들이대려는 순간 전기가 축 꺼졌습니다. 집안이 어둠에 잠기고 경비등만 깜빡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외쳤죠. 간병인이 금고 열었다! 서류 조작하려고 정전시킨 거 아니에요? 발뒤꿈치가 얼어붙듯 굳었지만 저는 현관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켜서 금고 쪽을 비췄습니다. 금고 봉인실 여기 있습니다. 훼손 없어요. 촬영하십시오. 공증인이 다가와 금고를 확인했고 봉인이 그대로인 걸 사진으로 남겼어요. 도연 씨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기 왜 나갔어? 지금 당장 확인해. 정비서님이 배전반을 확인하러 나갔고 저는 은수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제 목을 꼭 감싸며 떨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 괜찮아. 금방 켜질 거야. 회장님을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손이 차가웠죠. 저는 담요를 가져다 회장님께 덮어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둠은 잠깐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손전등으로 실내를 비추며 물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간병인이 금고를 열었어요. 도연 씨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기도 이 사람이 시킨 거예요. 또 시작이네. 저는 침착하게 경찰에게 말했어요. 금고는 제가 열지 않았습니다. 봉인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전은 외부에서 된 거예요. 정비서님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배전반은 이상 없습니다. 외부 전원이 차단됐어요. 외부요? 네, 누군가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밖으로 나가 확인했고 잠시 후 돌아와 말했어요. CCTV 확인 결과 오후 3시 42분에 차량 한 대가 배전함 앞에 정차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 중입니다. 도연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연 씨는 핸드백을 여다지며 시선을 피했죠.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시계가 다시 뚝딱거리기 시작했어요. 공중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공증은 연기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아니요. 회장님이 일어서셨어요. 비틀거리셨지만 제 손을 뿌리치고 공중인 앞으로 걸어가셨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회장님. 박 여사. 괜찮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은수가 제 옆구리를 툭 치며 속삭였어요. 엄마, 아저씨 손 시렵대. 저는 은수 손을 잡고 회장님께 다가가 담요로 손을 감쌌습니다. 체온이 조금 오르자 회장님이 낮게 말했어요. 내가 지켜줄 차례네. 그 말은 오래 방치돼 있던 벽난로에 불씨를 옮기는 소리 같았죠. 경찰이 다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차량 소유주 확인됐습니다. 도연 씨 회사명이네요. 도연 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낯선 노인 한 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비서님이 안내에 들어온 그분은 허리가 굽었고 손이 거칠었어요. 노무팀 출신 직원이라고 했죠.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김 과장, 자네가 어제 소식 듣고 왔습니다. 제가 증언해야 할 것 같아서요.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수날, 저도 재분소에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 가족이 피신해 오셨죠. 기억하시오? 네, 아주 선명하게요. 아이가 겁을 먹어서 맷돌 밑으로 숨었어요. 제가 달래서 밖으로 나오게 했죠.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 눈이 특별했어요. 좌우가 달랐거든요. 한쪽은 갈색, 한쪽은 초록빛이었죠. 은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랑 똑같아요.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노인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닦았어요. 태성, 이 아이가 태성이구나. 아셨어요? 윤 사장님이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태성아, 태성아 하고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셨죠. 도연 씨와 도연 씨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류 가방을 닫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회장님은 공중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 가셨어요. 한힐 교육보호재단 설립, 수익 건물 70%를 기본재산으로 출연, 박서진, 윤은수에게 이 집 거주권과
교육비 신탁. 박현도, 박도연에게는 재단 운영권 일부와 감독 의무 부여. 회장님은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으셨어요. 받기만 하면 썩는다. 맡으면 사람이 된다. 도연 씨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도연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돌보는 일을 배워라. 공중인이 도장을 찍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서명하실 땐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쓰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지켜줄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만편 수첩을 은수손에 쥐어줬어요. 이게 뭐야? 아빠가 남긴 길잡이야. 아빠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어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빠 대신 엄마가 찾았네. 그래, 우리 함께 찾았어. 은수의 서로 다른 눈동자가 불빛을 나누어 갖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래시계를 맞추었습니다. 달력의 빈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만년필을 들고 뭔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주무셔야죠. 밤여사, 잠깐 보시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제목이 한일교육보호재단 초대이사 지명. 그 아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광수의 빚을 갚는 거요. 그리고 자네가 해줄 거라 믿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소, 박여사. 자네가 나를 살렸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회장님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어요. 눈이 내리던 새벽, 제 손을 잡으신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 말씀은 고맙소 였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어요. 재분소 직원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회장님이 도왔던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죠. 도연 씨와 도연 씨는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조문딕을 맞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도연 씨와 도연 씨가 조용히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변호사도 정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옷차림으로 국화 한 다발을 들고요. 박 여사님,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뜻을 거역한 건 부끄럽네요. 저희가 욕심만 부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내오며 말했죠. 앉으세요. 이야기합시다. 재단일 저희가 배우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감독 조항과 평가 보고 주기가 명시된 문서였죠. 감정은 흔들려도 계약은 남아요. 우리 이걸로 일합시다. 도연 씨가 서류를 펼쳐 읽었어요. 한참을 읽더니 펜을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되나요? 네. 매달 재단 운영 보고서 제출하시고 분기마다 회의 참석하시면 됩니다. 도연 씨도 서명을 했어요. 펜을 놓으며 회장님 사진을 바라봤죠. 아버지, 이제라도 배우겠습니다. 그들은 회장님 사진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오래 절을 올렸습니다. 벽난로 위시계가 정시를 알렸고 창밖으론 재분소터의 먼지가 햇빛에 춤췄어요. 미움도 책임으로 갈아놓으면 빵이 되겠지. 가슴 깊은 데서 묵직한 뜨거움이 올려왔습니다. 도연 씨가 떠나기 전에 물었어요.
박 여사님, 혹시 저희도 재단 일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회장님 자녀분들이시잖아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희를 믿으셨나 봐요. 네, 그러셨어요.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여니 맷돌 옆에 놓인 종이뭉치가 보였어요. 배움터 설계도 라고 적혀 있었죠. 회장님이 생전에 그려두신 거였어요. 아이들 교실, 어르신 모임 공간, 동네 밥상.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가슴에 안았어요. 종이에서 회장님 냄새가 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만들게요. 봄이 왔어요. 제분소 창고는 동네 배움터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밀붓대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벽을 칠했죠. 도연 씨와 도연 씨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일했어요. 여기 페인트 더 필요해요? 아니요, 충분해요. 그것보다 저 선반 좀 옮겨주세요. 도연 씨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선반을 옮겼습니다. 손에 페인트가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개소식 날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전엔 아이들 글 공부, 오후에는 할머니들 손바느질 모임, 저녁에는 동네 밥상. 맷돌은 더 이상 곡식을 갈지 않지만 사람들의 사연을 갈아 따뜻한 냄비로 바꿔주었죠. 선생님, 여기서 숙제해도 돼요? 그럼 여기 앉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아이들이 책상에 둘러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바느질을 하며 수다를 떨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국을 끓였죠. 회장님 방은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쓰다만 만년필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안경이 창가에 걸려 있었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그 방을 청소하고 회장님 이름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맛있다. 은수가 국을 한 수금 뜨며 웃었어요. 서로 다른 눈동자가 같은 방향을 보며 반짝였죠.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어. 저는 달력에 빈칸을 채워갔습니다. 월요일 아이들 수업, 화요일 어르신 상담, 수요일 병원 동행, 목요일 바느질 모임, 금요일 동네 밥상. 돌매개 계약은 그렇게 일과표가 되고 일과표는 다시 우리의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낯선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배움터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소개받고 왔는데 혼자 사는데 심심해서요. 들어오세요. 마침 차 끓이려던 참이에요. 여자분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와 두리번거렸어요. 맷돌을 보더니 웃었죠. 옛날에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아직 돌아가요. 한번 돌려보세요. 여자분이 맷돌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먼지가 살짝 날렸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다가와 구경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저녁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회장님 방에 들어가 만년필을 들었어요. 일기장을 펼쳐 적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맷돌을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은수는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배움터 이야기를 자랑한대요. 도연 씨와 도연 씨는 다음 주 재단 회의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돌아갈 곳을 찾았어요. 회장님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자러 가자. 응, 금방 갈게. 은수와 함께 안방으로 가는 길. 거실 벽난로 위 시계가 또박또박 시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배움터 등록하려고요. 소개받고 왔습니다. 아, 네. 내일 오전에 오시면 괜찮으시면 지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시작하고 싶어서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부터 드릴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돌봄이 이어지면 가족이 된다는 걸 저는 늦게 배웠어요. 이름표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혹시 오늘 마음이 많이 시리셨다면 달력에 작은 칸 하나만 채워보세요. 약 한 봉지 챙겨 드리기, 국 한 그릇 나누기, 손 한 번 잡아주기. 그 작은 일들이 우리 동네의 맷돌이 되어 미움을 갈아 없애줄 겁니다. 저는 이제 배움터에서 매일 아침 맷돌 앞에 서요. 먼지를 닦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죠. 남편 태성이가 찾지 못했던 뿌리를 제가 은수와 함께 심고 있어요. 회장님이 남겨주신 이 땅이에요. 가족은 부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피가 이어져도 책임을 져버리면 남이고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책임을 다하면 가족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압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고 어르신들 배움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작은 돌봄 하나씩 나눠보세요. 그게 모이면 재분소 맷돌처럼 단단한 공동체가 될 테니까요.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도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혹시 지나가시는 길에 들러주셔도 좋아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